월화 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여기는 어디냐고요? 네, 여기는 바로 UCLA입니다. 네, 여기 이렇게 또 UCLA 제 체린이는 지금 여기 이제 홀에서 공부를 이렇게 또 하고 있고요. 저는 여기 이제 무어홀 이렇게 또 체린이 지금 공부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오늘은 6월 30일 금요일이고요.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또 미국 뉴스까지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그러면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트 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그리고 지금 이 UCLA 여기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이 방학이거든요. 방학이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제 주차를 여기다가 이렇게 또 해놓지 않았습니까? 제 차도 저기다가 이렇게 또 주차를 이렇게 또 해놨으면서 사람이 있으면은 우선 검사를 좀 안 하더라고요. 안 해가지고 이 많은 학부모님들이 여기 그냥 이제 차를 대놓고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어요. 저도 이렇게 또 기다리고 있으면서 지금 뉴스 이렇게 또 다 봐가지고 뉴스 이렇게 또 한번 알려드려보도록 해볼게요. 우선 차로 가서 알려드려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좀 이제 충격적인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아이다호 있지 않습니까? 아이다호에서 소방관 2명이 총격을 이렇게 또 입어가지고 이제 사망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무슨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난 건지 하고 이렇게 또 보면은 아이다호에서 어느 한 남성이 의도적으로 일부러 이제 불을 냈다고 합니다. 불을 내가지고 거기에 이제 소방관들이 이렇게 또 오지 않습니까? 소방관들이 이렇게 또 오니까 숨어 있다가 이 소방관들한테 이렇게 또 총을 마구 이렇게 또 쐈다고 하네요. 총을 이렇게 또 마구 쏘게 되면서 이로 인해 가지고 소방관 2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그리고 1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는지 하고 보면은 어제 있지 않습니까? 어제 일요일에 누군가 이렇게 또 산불을 내가지고 신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제 범인이 신고를 이렇게 또 한 것 같은데, 신고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한 40분 뒤에 소방관들이 이렇게 또 출동을 해가지고 불을 이렇게 또 끄고 있었다고요. 불을 이렇게 또 끄고 있다가 그러다가 누군가 이렇게 또 숨어가지고 총을 이렇게 또 써가지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어제 오후 1시 반쯤에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일어났다고 하면서, 그러면서 이 범인은 막 도주를 하면서 이 총을 여러 곳에 이렇게 또 숨겨둔 것 같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도주를 이렇게 또 하면서 이 숨겨둔 총을 이렇게 또 찾아가지고 총을 계속 이렇게 또 발사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발사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총상을 입고 이제 사망도 하고 이제 부상도 이렇게 또 당했지만,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런 충격 사건 같은 것들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바로 이제 또 신고가 이렇게 또 들어가가지고 이제 경찰들도 오고 수화팀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총격을 이렇게 또 쐈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에는 이 범인은 사망한 채 이렇게 또 발견이 됐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보니까 범행 동기는 아직은 모른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범인도 이렇게 또 사망을 했기 때문에 아직은 모르고 이제 조사가 더 들어가야 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산불을 이렇게 또 낸 것이지 않습니까? 산불을 이렇게 또 낸 것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총격 사건이 이렇게 또 일어나다 보니까 산불을 진화를 이렇게 또 하는 데 있어가지고 시간이 좀 이렇게 또 많이 걸렸다고 하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한 20에이커 정도가 산불이 이렇게 또 났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산불도 진화를 이렇게 또 하랴, 총격도 피하랴, 수화팀도 이렇게 또 와가지고 이제 수색을 하랴,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러다가 이제 2명이 이렇게 또 사망하고 이제 1명이 이렇게 또 부상을 당하면서 우선은 이제 일단락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이게 좀 이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국 같은 곳을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이 소방관들한테 좀 이제 리스펙트를 이렇게 또 주거든요. 소방관들이 항상 우리를 이런 이제 파이어로부터 지켜주는 그런 존재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이 파이터들이라고 이렇게 또 하면은 좀 이제 존경을 이렇게 또 해주고 존중을 이렇게 또 해주는 그런 이제 문화가 있는데, 그런데 일부러 불을 내가지고 소방관들을 이렇게 또 불러내가지고 이 소방관들한테 총격을 이렇게 또 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심각한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많은 미국인들이 충격 속에 이렇게 또 휩싸여 있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네, 진짜 너무나 안타까운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이렇게 또 벌어진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One Big Beautiful Bill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상원에서 이제 통과를 완벽하게 이렇게 또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계속 이렇게 또 막고 있지 않습니까? 모토라마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다. 투표 릴레이를 이렇게 또 시작을 하게 됐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여기 이제 One Big Beautiful Bill, 이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이렇게 또 했었던 이 감세안 있지 않습니까? 그 감세안을 이제 연장을 하는 그 법안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들한테 이제 감세를 이렇게 또 해주고 법인세들 같은 것들 있지 않습니까? 법인세 같은 것들도 이제 낮춰주는 그런 법안이 이렇게 또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이 중상층들, 뭐 저소득층들, 노인분들한테 이 메디케이드 있지 않습니까? 메디컬 같은 이런 이제 의료보험을 좀 이제 많이 혜택을 뭐 가지고 가는 그런 법안들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 국방에 대한 예산을 대폭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국경에 대한 예산도 이제 대폭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해가지고 거기에다가는 이제 돈을 많이 쓴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저소득층들, 중산층들, 뭐 노인분들한테 이 혜택을 이렇게 또 많이 가지고 가고 이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의료보험을 이럴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특히 이제 오바마 케어 같은 중산층들이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그런 보험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보험들도 이제 많이 빼앗길 것으로 이렇게 또 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가지고 민주당 이제 상원 의원들은 이제 계속 이렇게 또 반대를 하면서 그 법안들 그 수정안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요. 그래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그리고 그 법안을 읽으라고 이렇게 또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법안이 통과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것들이 이렇게 또 남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쉽게는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이 One Big Beautiful Bill을 공화당한테 이제 계속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거든요. 빨리 통과를 시켜가지고 내가 7월 4일에 이 미국의 인디펜던스 데이 날이지 않습니까? 7월 4일에 이 법안을 사인을 할 수 있도록 좀 이제 만들어라 라고 이제 압박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공화당 내에서는 빨리 이 법안을 이제 통과를 시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좀 계속 이제 막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뭐 민주당들뿐만이 아니라 공화당에서도 이제 좀 이제 정신이 똑바로 바뀐 그런 의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의원들이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One Big Beautiful Bill을 이렇게 또 보면은 잘못된 게 이렇게 또 많다. 그리고 뭐 메디케이드 같은 거를 이렇게 또 건든다고 하면은 우리 이제 공화당의 그 인기가 굉장히 이렇게 또 떨어지게 되면서 이제 내년에 중간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중간선거에서 이렇게 또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이거 좀 이제 바꿔야 할 것들이 이렇게 또 많다. 수정안들을 이렇게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허들들이 이렇게 또 남아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과연 이 트럼프 대통령의 One Big Beautiful Bill은 통과가 될 수 있을지 7월 4일 전에 아니면 7월 4일에 계속 한번 뉴스를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 있지 않습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는 이 보건복지부 있지 않습니까? HHS 이 보건복지부에서는 결론을 이렇게 또 내렸다고 하는데요.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대인 학생들의 이제 인권을 이렇게 또 침해를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내렸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미국 이제 보건복지부 HHS에서는 하마스가 이제 이스라엘에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한 뒤로부터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 유대인빈 이 이스라엘계 그 학생들한테 그 괴롭힘들이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는데 이거를 의도적으로 무관심했다라고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밝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것은 이 하버드 대학교가 1964년도 그 민권법 제6조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연방 자금을 이렇게 또 받는 교육기관이 인종, 피부색, 뭐 또는 뭐 출신 국가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이제 규정이 이렇게 또 있는데 그 규정을 위반을 이제 하버드 대학교에서 이렇게 또 한 것으로 이렇게 또 판단을 이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네, 이 미국 보건부에서는 네,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도 하고 있다고 하는데, 하버드 대학교 내에서도 네, 이 적대적인 그 환경에 이렇게 또 존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었다. 네, 이 유대인들에 대해 가지고, 그리고 지금도 네,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라고 이제 평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네,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 미국의 이제 보건복지부에서는 네, 이 하버드 대학교는 이 유대인 네, 대학생들을 제대로 이제 보호를 하지 못했다. 네, 라고 이렇게 판결을 내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렇게 하버드 대학교에다가 이런 판결을 이렇게 또 내리다 보니까 이게 하버드 대학교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이렇게 또 내려갈 것이지 않습니까? 이제 다른 대학교들도 이러한 이제 판결들이 이제 나올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판결이 좀 이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제 페이버한 그런 이제 판결로 이렇게 또 나오게 된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와, 지금, 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권력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날이 가면 갈수록 세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니, 미국이 뭐 유대인들만의 미국인지 유대인들한테만 네, 유독 네, 좀 더 이제 관대하게 이렇게 또 네, 이 판결을 내려주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네,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네, 생각의 그 자유를 네, 지금 이 대학교에서는 주지 않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네, 어쨌든 간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런 네, 뭐 하버드 대학교나 뭐 콜롬비아 대학교나 지금 이 유대인들이 네, 좀 이제 박해를 받고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그러면서 네, 이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라는 그 이유로 네, 뭐 팔레스타인 그런 뭐 시위를 그냥 내버려 뒀다라는 그런 이유로 하버드 대학교나 뭐 콜롬비아 대학교에 계속해가지고 연방 지원금들을 지금 삭감을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정치적인 영향력은 예, 이런 학교들한테까지도 계속 이렇게 또 미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아, 참, 예, 그렇습니다. 예, 뭐 유대인들이 네, 뭐 미국을 엄청나게 이렇게 또 강하게 예, 이 돈으로 네, 가지고 있는 것도 이제 맞기는 맞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 이게 좀 뭐야? 스쿨 세큐리티구나. 네, 티켓 뜯으러 온 줄 알고 깜짝 놀랐네요. 뭐야? 사진 찍는다. 차들이 이렇게 또 서 있다 보니까 난 사진을 이렇게 찍나 보다. 자리를 옮겨야 되겠는걸. 아이고, 자리를 옮겨야 되겠는걸.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여기 있다 보니까 이럴 수가. 자리 좀 옮기겠습니다. 아니면은 네, 뭐 계속 이렇게 또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또 네, 찍어도 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네, 생각이 들면서 네, 뭐 어쨌든 간에 네,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BBC 있지 않습니까? 네, 이 BBC 뉴스에서는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네, 또 이제 가자 지구로 이렇게 또 폭격을 이렇게 또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가자지구에 있는 네, 그 해변가에 있는 그 카페를 이렇게 또 폭격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이제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림으로 해가지고 팔레스타인 사람들 20여 명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게 됐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 카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카페는 활동가, 기자들, 뭐 원격 근무자들이 이렇게 또 자주 이제 찾던 그런 이제 장소로 인터넷 작업을 이렇게 또 할 수 있는 그런 텐트가 이렇게 또 있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이렇게 또 폭격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이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리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천천히 이렇게 또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아까 경찰 같은 사람이 이제 사진을 쫙 찍어 가가지고 여기 이제 파킹 인포스먼트가 이제 좀 이따 이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카페를 이렇게 또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림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이제 다치다 보니까 이 구조대들이 이렇게 또 가가지고 구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생존자들이 이제 증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는데, 나는 이제 카페로 이렇게 또 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미사일이 이렇게 또 떨어져가지고 폭발을 이렇게 또 일으키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서 이렇게 또 사망하고 뭐 난리가 났다 라고 이렇게 이 증언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주 그냥 난리가 났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군에서는 이 가자 지구에다가 이제 밤새도록 공습을 이렇게 또 때렸다고 하네요. 공습을 이렇게 또 때림으로 해가지고 밤새도록 계속해가지고 공습 경보 있지 않습니까? 공습 경보를 이렇게 또 내렸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자 지구에 있는 굉장히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피난을 또 이렇게 또 가는 등 뭐 난리가 났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이 가자지구에서 이 이스라엘군들이 계속 이렇게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이제 사망자들의 이제 수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5만 6천여 명이 지금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거의 일방적으로 이렇게 또 터지고 있으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먼저 잘못을 하기는 했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처음에 이렇게 또 쳐들어가게 되면서 이 전쟁에 이렇게 또 시작이 된 것도 이제 맞기는 맞는데, 그런데 좀 이제 너무나 심하게 이렇게 또 때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지. 그리고 지금 이 네타냐후가 정치적인 입지가 굉장히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전쟁을 계속 이어가려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도 이렇게 또 맞물려 가지고 좀 이 전쟁이 계속 이제 깊어지고 있다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한테 이 전쟁 좀 빨리 그만해라 라고 이제 촉구를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이스라엘에서는 이 가자지구에다가 지금 전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조만간 휴전을 이렇게 또 하겠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지만, 그런데 전혀 지금 휴전을 하려고 하고 있지 않다, 그냥 입만 지금 놀리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도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지금 뭐 이스라엘이랑 계속 이렇게 또 휴전 협정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데 뭐 뜻대로는 되지는 않고 있다. 분명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은 내가 대통령이 이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이 전쟁 그까이 거 금방 끝내버리겠다라고 했는데, 전혀 이 전쟁이 금방 끝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냥 이제 겉모습으로만 이 전쟁을 이제 빨리 끝내려고 하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이스라엘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스라엘은 이 가자지구 전쟁은 1년 넘도록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이란 전쟁은 뭐 거의 뭐 12일 만에 이렇게 또 끝나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이 전쟁도 이제 끝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마도 이 네타냐후가 이 전쟁을 안 끝내려고 이렇게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치적인 입장에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얽혀 있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이렇게 또 나오고 있는 것이, 만약에 이 전쟁이 이렇게 또 끝난다고 하면은 이 네타냐후는 뭐 불법적인 것들이 이렇게 또 많이 있다고 합니다. 불법적인 것들도 이제 많이 하고, 그래가지고 분명히 재판을 받을 것이다. 당연히 뭐 총리 자리에서도 이렇게 또 내려오고 이제 재판을 이렇게 또 받게 되면서 이제 깜빵에 이렇게 또 갈 것이다 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 네타냐후는 이 전쟁을 안 끝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이 전쟁은 이 네타냐후가 이제 권력을 놓을 때까지는 계속 이제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푸틴도 이제 마찬가지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정치적인 입지가 이제 강해지다 보니까 푸틴이나 이제 네타냐후나 이 전쟁을 계속 이렇게 또 이끌어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아주 그냥 시겁할 만한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저도 이제 미국 시민권자이거든요. 미국 시민권자인데,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국에서 이렇게 또 태어났다가 그러다가 이제 아르헨티나로 이렇게 또 이민을 가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이제 아르헨티나에서 한 5년 반 정도 이렇게 또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이렇게 또 넘어와가지고 미국에서 이렇게 또 오래 살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이제 쭉 이렇게 또 오래 살려고 그냥 계속 이렇게 또 살려고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그런 케이스거든요. 이 미국에서 이제 영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딴 그런 케이스인데, 그러면서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현 정부에서는 이 내추럴라이즈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영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을 이렇게 또 향해 가지고 이 시민권 박탈 가이드라인을 지금 강화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것은 이민자 출신 그 미국인들을 이렇게 또 겨냥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 가이드라인에서는 불법적으로 또는 이제 허위로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딴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하는 그런 이제 가이드라인을 이렇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누가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박탈을 당할 수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전쟁 범죄를 이렇게 또 저지른 사람, 뭐 초범죄
뭐 살해를 이렇게 또 한 사람들, 그거를 이렇게 또 숨기고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이 시민권 이제 박탈을 이렇게 또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범죄 전과자들, 그리고 횡단들의 이제 연루가 되어 있는 그런 이제 사람들, 그리고 이제 이민 신청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제 거짓으로 이 이민 신청을 이렇게 또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거를 어디다 걸려면은 다 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민 신청을 이렇게 또 하면서 조금이라도 이제 틀린 게 있다고 하면은, 조금이라도 이게 문제가 되는 것들이 있다고 하면은 다 걸고 넘어질 수 있는 것들이야, 솔직히 말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전쟁범죄, 뭐 전과자, 뭐 깽단, 연루자, 뭐 이렇게 또 나오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요런 이민 신청을 이렇게 또 하면서 거짓을 한 사람들, 요거는 진짜 솔직히 말해가지고 조금이라도 잘못된 게 있다고 하면 이거를 걸고 넘어져가지고 그 누구나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게 조금 이제 걸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뭐 의료 사기 범죄자, 뭐 재정적으로 이렇게 또 사기를 친 사람들, 사기꾼들이죠, 사기꾼들. 뭐 사기꾼들이며 아니면은 항상 기소가 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이제 대상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시민권들을 이렇게 또 박탈을 이렇게 또 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형사 사건들뿐만이 아니라 낮은 수준의 증거로도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박탈을 할 수도 있다 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누구나 이 시민권을 박탈을 당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와, 이거는 진짜 미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니, 시민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시민권을 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무거나 걸고 넘어질 수 있거든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막 이 말장난을 이렇게 또 하면서 아무거나 이제 걸고 넘어질 수가 있는데, 자신한테 좀 이제 거스르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면은 아무나 걸고 넘어져가지고 시민권을 이제 박탈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지 않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이 변호사 선임 권리가 없다고 해요. 만약에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 중에 만약에 이제 불법적인 그런 이 행동을 한 것 같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박탈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그런데 변호사를 선임을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다고 해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 대통령 측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에서 그냥 코에 걸면은 코골이고 이제 귀에 걸면은 이제 귀골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또 이용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박탈을 하면서 이제 추방을 이렇게 또 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게 지금 미국에서 일어날 법한 일인지 너무나 이렇게 또 화가 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배심원 그 재판제도 없다고 합니다. 그 배심 재판도 이렇게 또 없고, 그러면서 이런 시민권을 받은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 국적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살면서 이제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을 2등 시민으로 이렇게 또 만드는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와, 이거는 진짜 좀 이제 심각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저 같은 이런 1.5세들, 1세대들, 이 미국에서 이렇게 또 오래 살다가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좀 이제 불리한 그런 상황을 이렇게 또 맞이를 할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 이 내추럴라이즈가 된 시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이제 수를 이렇게 또 봤다고 하면은, 이 미국 내 한 대략 한 2,500만 명 정도가 이 미국 내에서 이런 시민권을 이렇게 또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사람들은 이 시민권 이제 박탈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야, 이거 진짜 좀 심각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러다가 그냥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은 그 누구도 이 시민권자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박탈을 하면서, 아니 너 시민권 신청을 하긴 했는데 이거 뭐가 잘못된 것 같아 라고 그냥 우겨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우기게 되는 거지.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자기 마음대로
법들을 지금 해석을 이렇게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이제 심각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저희 같은 이 시민권을 이렇게 또 받은 사람으로서는 좀 이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야, 이 너무나 좀 전체주의, 트럼프 대통령화되고 있는 이 미국이 되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저번 주에는 이제 캐나다에서 미국에다가 디지털세를 부과를 시작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미국 이런 뭐 IT 기업들에다가 디지털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이렇게 또 하느냐라고 하면서 이 캐나다랑 무역 협정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을 안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여기 이제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캐나다에서는 이 미국에다가 디지털세를 이렇게 또 부과를 하려고 했었던 거를 철회를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제 캐나다 정부에서는 미국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무역 협상을 이렇게 또 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조치를 이렇게 또 취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캐나다의 이 디지털세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온라인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뭐 구글이나 뭐 메타나 이런 이제 온라인 기업들이 이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또 비즈니스를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거기에 대한 이제 세금들을 더 많이 이제 낼 수 있도록 이제 한다라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이것은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다고 합니다. 유럽에서부터 이렇게 또 시작이 됐었는데 그런데 이 캐나다에서도 이거를 이렇게 또 따라 하려고 했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 캐나다랑 이제 무역 협상 같은 거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해버리다 보니까 지금 이 캐나다에서도 이제 미국이랑 이제 무역 협상 같은 거 이제 제대로 이제 못한다고 하면은 큰일 나거든요. 큰일 나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또 빠꾸를 해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잠깐 이 파킹장으로 이렇게 또 왔습니다. 이 스트리트 파킹을 이렇게 또 하면은 이 세큐리티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계속 지나다니고 이제 사진을 이렇게 또 찍어내가지고 여기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여기에 있다가 만약에 누가 이제 파킹 그 인포스먼트가 이렇게 또 온다고 하면은 바로 나가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UCLA가 방학 기간 동안이라 가지고 이제 파킹이 널널합니다. 널널하고 사람들이 많이 없어. 많이 없는데 그래도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직도 사람들이 많이 있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저는 우선 나왔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렇게 지금 캐나다에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랑 무역 협상 같은 거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캐나다가 지금 뒤로 이렇게 또 빼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이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적 승리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은 진짜 운빨 하나는 기가 막힌 사람이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소셜 세큐리티 있지 않습니까? 이 미국 그 연금 있잖아요. 연금을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 중에 그 일부 수급자들에 대해 가지고 지급액의 한 50% 정도를 삭감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누구한테 이렇게 또 소셜 세큐리티를 연금을 삭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2015년도부터 이제 오버페이가 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오버페이를 이렇게 또 받은 사람들한테 이 소셜 세큐리티 이제 지급액을 계속 이제 줄여간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그 해당 수급자들의 이제 지급액을 10%씩 이렇게 또 차감을 하면서 이제 회수를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 10%가 아니라 이제 50%로 이렇게 또 상향 조정을 이렇게 또 해버린다라는 그런 소리죠. 다음 달부터 이제 내일부터 소셜 세큐리티 오버페이를 이렇게 또 받으면서 이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이 지급액 50%를 이렇게 또 줄여버려가지고 이 오버페이가 된 것을 이제 가지고 간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누가 여기에 이렇게 또 해당이 되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주로 이제 자격이 이제 되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뭐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그리고 이제 소득을 이제 신고를 안 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소셜 세큐리티를 이제 불법적으로 이제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오버페이를 이렇게 또 하면서 더 많이 이렇게 또 받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한 720억 달러 규모의 오버페이가 이렇게 또 발생이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회수를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몇몇 사람들은 이 소셜 세큐리티 이렇게 또 받는 것들 중에 50% 정도가 삭감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2년 전부터 이제 10%째 이렇게 또 삭감을 해가지고 이제 회수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더 많이 더 빨리 이제 회수를 이제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런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생계에 큰 위협을 받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거든요. 소셜 세큐리티가 갑자기 50%씩 이렇게 또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이제 문제가 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10%씩 이렇게 또 깎은다고 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것들에서 이제 줄이면서 이제 살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갑자기 50%로 이렇게 또 이 소셜 세큐리티를 이제 줄여버린다고 하면은 이게 앞으로 이제 생계에 있어서는 이제 크나큰 위협이 될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진짜 이런 뭐 저소득층들 이제 노인분들한테는 이런 뭐 자비 같은 거는 하나도 없이 그냥 이제 부자들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는 그런 정책들만 계속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버페이가 된 것을 이제 회수를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10%씩 회수를 2년 전부터 이렇게 또 하고 있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갑자기 50%로 이렇게 늘려버리게 된다고 하면은 갑자기 받고 있는 것들 중에 50%로 이제 삭감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 거의 대부분 이런 소셜 세큐리티를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은 거의 이 연금을 이렇게 또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이제 반이 이제 깎이게 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생계에 좀 이제 많은 타격을 이렇게 또 입을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을 한번 보자고요. 오늘 미국의 주식 시장 상승세로 이렇게 또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는 0.4%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요. 이 S&P 500도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0.2%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주식 시장이 이렇게 또 오르고 있으면서 S&P 500에 또 역대 최고치를 이렇게 또 갈아치웠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국의 주식 시장이 계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스닥 역시 역대 최고치를 신기록을 이렇게 또 갱신을 하면서 계속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요. 그러면서 오늘 왜 이렇게 주식시장에 이렇게 또 오르고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캐나다에서 그 디지털 셀을 철회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 기업들, 특히 이제 미국 이제 기술 기업들한테는 이제 좋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기술주들을 이렇게 또 중심으로 해가지고 또 이렇게 또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하지만 이 주식시장에 어마무시하게 많이 이렇게 또 오르지 않는 이유는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 90일 관세 유예 이렇게 또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유예한 게 다음 주에 이제 만료를 이렇게 또 하게 된다고 하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에 따라 가지고 주식 시장이 또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 이제 행정부에서는 이 수많은 나라들과 그 무역 협상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관세를 이렇게 또 무기로 삼아 가지고 엄청나게 이렇게 또 압박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어떻게 이 적용이 될지 아직까지는 이제 불확실하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지금 막 오르려고 하고 있다가도 지금 조금 이제 눌러지고 있고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원에서 그 원 빅 뷰티풀 빌 있지 않습니까? 그게 표결은 이제 통과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네요. 통과가 이렇게 또 되기는 됐는데 그런데 계속해가지고 이제 민주당에서 수정안을 계속 이렇게 또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앞으로 이제 보토라마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 투표를 계속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원 빅 뷰티풀 빌도 어떻게 이제 통과가 되는지에 따라 가지고 이 주식시장이 이렇게 또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이제 미국의 주식시장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그렇게 나쁜 뉴스들이 없다고요. 시장에는 계속 이제 긍정적인 그런 환경을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주식시장은 계속 이제 슬금슬금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물가도 아직까지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관세 정책이 많이 이제 적용이 되고 있지 않고 물가도 계속 이렇게 또 안정적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고용 시장도 어느 정도 계속 이제 안정적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은 아직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아마도 이 S&P
S&P 500이 올해 들어가지고 추가적으로 2% 더 상승을 이렇게 할 수도 있어 보인다 라고 전망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역대 최고치를 계속 갈아치울 수가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마무시한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도 모르거든요. 아무도 모르긴 모르는데 이게 주식시장이 계속 올라갈 수만 없거든. 나중에 한 번 더 이제 툭 떨어질 수도 있어 보이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더 BBC 뉴스에서는 보잉 787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과연 이 보잉 787 드림라이너는 과연 이 안전한지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보잉 787들에 대해 가지고 보잉에서 이렇게 또 일을 하고 있었던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위슬블로어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폭로를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폭로를 이렇게 또 해왔는데, 그런데 뭐 최근 들어가지고 이 에어 인디아가 추락을 이렇게 또 함으로 해가지고 270여 명 이상의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이것은 보잉 787 이 드림라이너의 15년간의 무사고가 있었는데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또 큰 사고가 이렇게 또 난 것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보잉 787 이 드림라이너는 처음에 이렇게 또 만들어지고 이제 수익이 된 뒤로부터 15년 동안 10억 명 이상이 이 비행기를 이렇게 또 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무런 이런 심각한 사고는 이렇게 또 없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런 사고가 이렇게 또 벌어졌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 787들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가지고 위슬블러들, 폭로자들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787을 이렇게 또 운행을 하는 데 있어서 좀 이제 위험하다라고 계속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었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어느 한 이 내부 고발자들이 이렇게 또 있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우선 존 바넷이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전 보잉 품질 관리자라고 한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부품이 이제 추적이 되지도 않고 불량 부품들을 고의적으로 이렇게 또 사용을 이렇게 또 했다. 그리고 금속 조각 같은 것들이 이제 위험하다라고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FAA에서도 일부 사실을 이렇게 또 인정을 이렇게 또 하면서 이 53개의 이제 비정상적인 부품이 추적이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또 결론을 이렇게 또 내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신티아라고 이렇게 또 해가지고 또 전 직원이라고 이렇게 또 한다고 하는데, 보잉에서는 이 보잉 787을 이렇게 또 만들면서 스크랩 부품들을 이제 재활용을 이렇게 또 했다 라고 이 내부 고발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그렇지만 결함이 있다라는 것을 보잉 측에서는 계속 이제 무시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뿐만이 아니라 샘이라고 하는 사람도 이렇게 또 있다고 하는데, 이 사람은 이제 현재 품질 엔지니어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품질 엔지니어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해요. 787들에서 조립을 이렇게 또 하면서 그 부품들이 장기적으로 이제 피로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쌓여가지고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이제 지적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하네요. 심각한 사고로 이렇게 또 이어질 수가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 이제 존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내부 고발을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보잉에서는 계속해가지고 787에 대한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는 없다라고 이제 주장을 계속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FAA에서도 조사를 이렇게 또 하면서 내구성은 충분하다라는 그런 이제 결론을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이 에어 인디아가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270여 명이나 이렇게 또 사망을 이렇게 또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 뉴스들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위슬블로워들, 이 내부 고발자들이 진실된 것들을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보잉 787기는 16년 동안 1200대나 이렇게 또 만들어지면서 10억 명 이상이나 이렇게 또 수송을 이렇게 또 했는데, 그 동안에 단 한 건의 사고도 이렇게 또 없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이제 기록적인 것이다 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이렇게 또 사고가 난 것은 구조적인 이 787에 구조적인 위험이 있다라기보다는 이 품질 관리에 문제가 이렇게 또 있어가지고 이 787기를 제대로 관리를 안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메인테넌스를 제대로 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일이 이렇게 또 생긴 게 아니느냐라고 이제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니까 이제 787기는 뭐 그렇게 커다란 문제는 없어 보인다
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에어 인디아에서 이 787기가 이렇게 또 추락을 이렇게 또 하는 바람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또 사망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 블랙박스를 이렇게 또 수거를 해가지고 조사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사고 원인은 명확히 규명이 되지 않았다고 하네요. 규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전문가들은 계속해가지고 이 787기는 안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하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데 이런 뭐 내부 고발자들 이제 얘기도 이렇게 또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실제로 이제 추락을 이렇게 한 것도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안정성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느냐라는 그런 얘기들이 계속 이렇게 또 나오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에어라인들도 좀 이제 잘 살펴보고 이렇게 또 타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비행기들을 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렇게 진짜 이 부품들이 피로가 이렇게 또 누적이 되면서 부품들을 제때 갈아주지 않는다고 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렇게 또 발생을 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는 로빈후드 있지 않습니까? 로빈후드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요. 로빈후드는 암호화폐 사업을 지금 뭐 미국이랑 유럽에서 확장을 지금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이제 로빈후드에서는 이 암호화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암호화폐에 대해 가지고 우리들이 이제 확장을 꼭 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이렇게 또 하면서 미국 시장뿐만이 아니라 유럽에서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그런 이제 서비스들을 확장을 이렇게 또 하겠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럽에서 어떤 변화들이 이렇게 또 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 주식 뿐만이 아니라 ETF 이렇게 또 거래를 이렇게 또 할 시에 토큰화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암호화폐식으로 이렇게 또 만들어가지고 거래를 이제 할 수 있게 만들 것이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 것들뿐만이 아니라 perpetual 퓨처 같은 것들, 이런 상품들도 이렇게 또 출시를 이렇게 또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내에서도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런 이제 기능들을 이렇게 또 도입을 이렇게 또 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로빈후드에서는 이런 이제 암호화폐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이용을 이렇게 또 하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또 접근을 이렇게 또 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 경험을 이제 중심으로 이렇게 또 해가지고 이제 접근을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 소비자들과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투자자들도 이 암호화폐에 대한 기술을 잘 몰라도 쉽게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만들려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로빈후드를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이러한 이제 발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이 암호화폐를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미국 시장 그리고 이제 유럽 시장에서 이렇게 또 하려고 한다라고 이렇게 또 발표를 이렇게 또 하자마자 주가는 또 사상 최고치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로빈후드는 올해 들어서만 100% 이상 상승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야, 진짜 이 로빈후드 대단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로빈후드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문에 좀 이제 많은 자본들이 이렇게 또 있다 보니까 어마무시하게 폭락을 이렇게 또 했었거든요. 폭락을 이렇게 또 했었다가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또 폭등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데, 저도 이제 폭락을 했었을 때 많이 사기는 샀거든요. 근데 많이 샀다가 팔았죠. 팔았는데 진짜 주식 같은 것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진짜 장기 보유가 최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괜히 팔았나 라고 오늘 들어서는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에 있는 클린 에너지 스탁들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 주식들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다,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지금 내려가는 것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제 내려갈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지금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 원빅 뷰티풀 빌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중국산 부품 사용을 이렇게 또 하고 있는 태양광, 풍력 에너지, 그런 부품들에 대해 가지고 세금을 이제 더 부과를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그 텍스 크레딧 이렇게 또 주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이제 축소를 이렇게 또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 원 빅 뷰티풀 빌이 이렇게 또 통과가 된다고 하면은 미국에 있는 굉장히 많은 이런 이제 클린 에너지 주식들이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타격을 받을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 내에서는 이런 뭐 태양광 에너지 같은 것들이나 풍력 발전소 같은 것들이나 이런 것들 이제 프로젝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프로젝트들의 이제 큰 타격을 이렇게 또 입힐 것으로 이제 전망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도 계속해가지고 에너지 관련이 된 청정 에너지 관련이 된 그런 주식들이 계속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넥스테라 에너지 주가가 오늘은 4% 정도 이렇게 또 하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태양광 에너지 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어레이 테크놀로지, 넥스트라컴 이런 이제 주식들이 4%에서 9%대까지 지금 급락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골드만삭스에서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이제 법안들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청정 에너지들에 대한 이런 뭐 크레딧 같은 것들이 이제 사라지다 보니까 프로젝트들이 많이 아마도 이제 사라질 것으로 이제 조정이 될 것으로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 대통령의 원 빅 뷰티풀 빌은 수백만 개의 미국 일자리들을 이렇게 또 파괴를 이렇게 또 하는 것이다 라고 일론 머스크는 트럼프 대통령을 이렇게 또 비판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것은 국가 전략적 손실을 이렇게 또 만들어낼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론 머스크는 계속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과거 산업에만 뭐 기름 같은 거 이렇게 또 펄리는 그런 뭐 페트롤리엄 그런 이제 산업에만 혜택을 이렇게 또 주고 미래 산업에 혜택을 주지 않는 것은 심각한 훼손을 이 미래적인 그 전략에 이렇게 또 훼손을 이렇게 또 주는 것이다 라고 이 일론 머스크는 이렇게 또 얘기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 트럼프 대통령으로 인해 가지고 미국은 계속해 가지고 과거로 돌아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과거로 이렇게 돌아간다고 하면은 전 세계 경쟁력이 없어지게 된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이거는 이거 진짜 정신 나간 짓입니다 지금. 과거로 되돌아가겠다라는 것은 기술을 발전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는 미국을 발전을 시키지 않겠다라는 그런 소리거든요. 아, 이거 진짜 걱정이 심하게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내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 레이징 케인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그 치킨 핑거 있잖아요. 그 치킨 텐더를 이렇게 또 파는 레이징 케인이 미국 내에서 3위 치킨 브랜드로 이렇게 또 급성장을 이렇게 또 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레이징 케인은 미국 내에서 이제 가장 인기가 많은 칙필레, 파파이스 다음으로 이제 세 번째로 인기가 많은 치킨 브랜드이다 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지금 현재 900개 이상의 매장을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계속해 가지고 이 매출은 계속 이렇게 또 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치킨의 예전에 이제 강자였던 KFC를 이렇게 또 눌러버렸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또 성공을 이렇게 또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메뉴를 어마무시하게 단순화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잘 팔리는 것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또 팔았다라는 그런 소리죠. 이 닭고기 그 치킨 텐더 있지 않습니까? 손가락 튀김, 이 치킨 핑거, 요거를 중점적으로 이렇게 또 팔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감자 튀김, 텍사스 토스트, 콜슬러, 그리고 시그니처 소스, 요것만 이렇게 또 팔아가지고 어마무시한 매출을 이렇게 또 만들어내고, 그리고 소비자들을 이렇게 또 이끌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거의 대부분 이 레이징 케인은 자체 운영 매장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거의 대부분 이 회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이 매장들이다 라는 그런 소리죠. 프랜차이즈 비중은 단 3%에 불과하다 라고 한다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직영으로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다 보니까 품질을 굉장히 잘 이끌어갈 수가 있다. 품질과 서비스를 이제 통제를 잘 할 수가 있게 됐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빠른 주문 처리 시스템을 이렇게 또 효과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고, 드라이브 스루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이렇게 또 운영을 이렇게 또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어마무시하게 빠르게 주문 처리를 이렇게 또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이제 강력한 브랜드 인지도를 이렇게 또 구축을 이렇게 또 해가면서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매출을 이렇게 또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요즘 들어가지고 이 바이럴 마케팅 같은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인스타그램이나 뭐 틱톡에서 이런 바이럴 이제 마케팅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또 활용을 이렇게 또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서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미국은 1인당 그 닭고기 소비량이 계속 이제 꾸준히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고 한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고, 네, 그리고 뭐 물가도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고, 네, 소고기 가격도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오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닭고기의 소비량이 계속 이렇게 또 증가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리고 치킨이 계속해가지고 이제 메뉴 같은 것들이 개발이 계속 이렇게 또 돼서 나오거든요. 그래가지고 치킨의 인기가 예전보다 더 많아지고 있어가지고 레이징 케인 같은 것들이 계속 이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한때 이 치킨계 이제 강자였던 KFC를 이렇게 또 누르고 이제 레이징 케인이 3위로 이렇게 또 올라섰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KFC는 5위라고 한다고요. 5위. 네. 어마무시하죠. 네. 이 레이징 케인 저도 이제 가서 이렇게 또 먹어봤는데 보통 이 치킨 텐더를 이렇게 또 먹으면은 너무나 이제 뻑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레이징 케인의 치킨 텐더는 뻑뻑하지가 않더라고. 굉장히 부드러워가지고 굉장히 맛있었던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렇게 레이징 케인이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 보니까 이 맥도날드 있지 않습니까? 맥도날드에서 레이징 케인이랑 거의 비슷한 치킨 핑거 같은 거 이렇게 또 만들어서 최근 들어가지고 내놨더라고요. 어쨌든 치킨은 최근 들어가지고 미국에서 어마무시한 인기를 이렇게 또 얻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뉴스에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렇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